네,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배추 배종찬입니다. 아, 사전 투표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그냥 사전투표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정치인입니까? 예, 오는 금요일, 토요일 네.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본 투표는 4월 10일입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 또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는데 화요일 공기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만 항상 오셨는데. 화요일 공기요. 아, 스튜디오 분위기 어떠세요? 분위기 좋습니다. 아, 분위기 제가 신입생인데 좀 잘 좀 환영해 주세요. 박정우에 그렇게 예. 하나 조언을 드리면 예.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왜요? 왜? 아, 두 분 안 친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 변호사님도 배추 한 판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추 한 판은요. 자, 이분부터 만나겠습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 보수의 전사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아, 참, 우리 서 변호사님은 그 어떤 교수처럼 이렇게 떠나가지 마시고 진중하게 권력자 앞에서도 할 말하는 진중한 그런 평론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판 승부 구독자도 2,000명씩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씩 얼마나 좋아요? 조회수도 2,000명씩 늘어나고. 저 덕분에 많이 좋아. 늘었죠. 그건 한 2,000명씩 줄었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 때문에. 아유, 아, 참 사실- 이게 말은 말대로 하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무튼 대통령님 근데 네. 어제 발표도 하셨는데 의대 증원 2,000명에서 양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건 좀 그거 분명하게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예, 예, 제대로 메시지가 아주 들릴 겁니다. 예. 체인지를 싱킹해 하셔가지고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2,000명은 내 모르겠고 요즘 대세는 2,000명이 아니라 2,000수입니다. 이분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회자. 이재명 후보가 시켰습니까? 왜 이렇게 흥분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 메시지를 다 들어주세요. 예. 네. 자, 두 분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이제 어제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지금 이제 들어온 속보는 대통령이 전 국민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자,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입장입니다. 자, 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 다양한 시각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의 시각이 있을 테고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의료계의 시각이 있을 테고. 예.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분석하는 기법 하나가 이제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C줄 날줄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을 4월 1일이 아닌 2월 1일에 했더라면 2달 전에 했어야 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음. 여론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예.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너무 놀랐나요? 네네네. 늘 놀랄 일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뭐 제가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정쟁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벌써 대통령의 내용 가지고도 이거냐 저거냐라는 해석을 하는 것도 제각각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점과 관련해서도 그럼 선거 전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말 바뀌는 거냐 안 바뀌는 거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예. 시점과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내용들이 다각적인 노력이 포함된 담화문이면 분명히 51분이나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우리 서 변호사님과 장 변호사님도 말씀 주시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대통령실 어제 입장도 나왔고 2,000명 숫자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갔습니까? 뭐 저는 갖다 봐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예. 누구나 정확하게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확증 편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아하. 따라서 저는 워낙에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아. 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저는 별로 없다 봅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그 정부의 입장은 최소 2,000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정부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정부 입장보다 더 좋은 과학적 근거나 논거가 있다면 이게 가져와봐라 통일된 의견을. 그러면 이제 허심탄회하게 대화로서 조정이 가능하다. 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예. 문이 닫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이걸 이제
꼭 2천 고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은 얼마든지 여론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예. 전공이든 아니면 이게 전문이든 음. 뭐 누구든 음. 교수들이든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대통령 메시지 명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통령이 육성으로 설명하는 굉장히 오랜만의 기회였기 때문에 예. 여러 언론사에서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이제 여러 다수의 방송국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이걸 뭐라고 그냥 제목을 뽑아야 될지 좀 모호했다는 거예요. 아, 담화 왜 이후에. 50분을 계속 지켜봤는데 아하. 이게 그럼 2,000명을 고집하겠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가 음. 이 현장을 50분을 다 들은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챙겨봤겠습니까? 예. 명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실에 주석이 붙는 겁니다. 추가 해설이 붙는 거예요. 예. 우리는 2,000명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을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요. 대통령이 일부러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도 좋지 않고 당에서도 응원을 받지 못하고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까 2,000명 사실 고집했던 거 아니야로 선회한 것처럼 최소한 보이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예. 저는 그래서 큰 효과가 없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나 좀 아쉽습니다. 그 효과는 크지 않을 네.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말을 거둬드리긴 했습니다만 함은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울 후보가 대통령 탈당을 요구를 했고 또 이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배수장님? 그 선거 국면마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좀 있긴 했었죠. 그렇죠. 이제 조혜진 후보자나 지금 함은경 후보자가 낙동강 벨트고 한 사람도 한강 벨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벨트가 지금 중요한데 상황이 상당히 판세가 좀 밀린다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은경 후보자는 대통령이 당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이제 함은경 후보자도 상당히 뭐 정치와 가까이 있었던 이제 시간이 길겠죠. 그런 네. 장면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예. 대통령이 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 효과를 노리는 면에서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상황 국면 전환이 필요하니까. 근데 예. 역대 대통령 보더라도 가령 YS 같은 경우에도 또 아들 뭐 김현철 문제가 그때 한보 사태가 예. 터지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당을 합니다. 그때 이 대국민 사과도 했고 예. 이제 1997년에 대선 직전에 탈당을 해요. 예. 그런데 대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음. 많은 비난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는 되는데 가령 DJ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2002년 그러니까 임기 거의 막바지에 탈당을 합니다. 2002년에 5월 5일 날 또 탈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임기 마지막이죠. 2007년 2월 20일 탈당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다 예. 보니까 막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대선 큰일 났다. 빨리 대통령부터 탈당하라.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 마치 관성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그러고 난 이후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목소리가 나오나요? 홍준표 시장이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일단락된 이유도 홍준표 시장이 오랜 정치 경험에서 이걸 알거든요. 예. 상징적 효과를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조혜진 후보자도 예.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제 선욱 변호사님은 이러한 후보들의 행태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좀 당 이외 그런 요구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예. 강남 서초에서 뛰다가 자기가 불리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 당 나가시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잠시 후에 서초 후보가 나오긴 합니다. 예. 아니 서초 강남에 뛰던 민주당 후보가 자기가 여론이 불리하니까 예. 타설하게 이재명 대표 탈당하시오. 예.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이게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 함은경 후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걸 저는 못 봤어요. 본인이 정청래 최고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예. 여론조사를 제가 봤더니 그러면 이게 최소한 윤 대통령하고 똘똘 뭉치면 그 지지율만큼은 가지고 자기가 이제 개인기로 조금 확장해서 승부를 해야지. 예.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 나가라 이런 데서 그러면 정청래 찍을 분들이 갑자기 함은경 찍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당에서도 99.99% 압도적으로 함은경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인이 예. 그런 게 과했다. 이렇게 좀 약간 말을
이렇게 걷어들인 거죠. 예. 자, 장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분들 좀 예.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우려 많이 합니다. 이번 아. 총선 결과에 대해서요. 아하. 분위기가 좋지 않고 특히 현장 나가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죠. 그중에 가장 중심이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이 살아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조혜진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차피 총선에서 패배하면 내각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안 내려올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 감동으로도라도 주게 그 전에 그걸 결행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선호가 바뀌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는 거고 함은경 후보 본인의 말은 사실 주워 삼켰지만 여진을 그대로 남겼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대로 국민 여론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거는 여전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인데 이게 과연 9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좀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주시죠. 예, 선거 운동 기간 13일 중에 3일이 법정 출석입니다. 이거 너무 검찰 독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선거에 집중해도 뭐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배 소장님 남는 구두 있으신가요? 구두. 아 구두 그 예, 밑창 빠진 거 말씀하시려고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모 변호사님께서 유감스럽게도 굽이 빠진 게 정치 쇼다 이렇게 평론하셨는데 제가 혼자서 막 정치 구두를 쇼는 타방송의 프로그램 아닌가요? 금태환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요. 예. 제가 혼자서 구두를 막 뜯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누군가의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대표님 근데 선거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는데. 예, 뭐 다 알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빵 드시네요? 혹시 몰빵인가요? 빵빵입니다. 빵빵. 빵빵. 예, 재미없고요. 예. 자,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또 이분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깐 나와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제 편의점에서 라면을 좀 먹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자체는 죄가 없고 정치를 멍멍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화도 시킬 겸 제로 콜라도 한번 마셔볼까요? 지금 제로 콜라 마실 시간입니까? 제로 콜라가 아니라 한 위원장은 홍카콜라 구독이나 하세요.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를 내야죠. 셀카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과 또 다른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때요, 서 변호사? 너무 게 똑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보는 어디서 감히 그 근본 없이 주인 행세고, 내 안타깝다, 내 그래 봅니다. 예. 홍 시장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 정부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 책임이 제게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또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서 변호사님? 뭐 제가 보기에 뭐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도 책임을 아닙니까? 이렇게 피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같고요. 예. 너무 근데 한 위원장한테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 모든 게 본인이 다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놓은 거지. 뭐 한 위원장이 뭐 윤 대통령과 차별해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다. 모든 게 윤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한 위원장한테 떠넘기려니까 아하. 그런 게 놓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근데 예. 두 분은요. 예. 결국 이 원팀이고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전체 판세 분석을 좀 해보면 자,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네. 민주당의 상승세였고 국민의힘 다소 침체된 분위기 했습니다만 또 이번 주엔 또 민주당의 악재가 많이 나오면서 또 국민의힘이 다소 추적하는 분위기인 것이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걸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지역구 여론조사를 좀 망라해서 보면은 네. 조금 이제 격차가 줄어는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는 있고 이제 두 예.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뭐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는 여론조사들 보면 민주당이 조금 주춤한 모습은 보여요. 아, 하지만 그런가요? 그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이제 보완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비례투표 정당 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는 예.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이 추격을 한다라는 이 차원의 분석은 각 당의 자체 분석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 각 당의 자체 분석을 보면 중간에 한 평균을 내보면 어디 쪽이 더 판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조금은
뭐 한 3, 4일, 4일 짓게 된 그런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체 분석보다는 조금 이제 열세로 보고 있다. 이런 걸 본다면 한참 쫓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걸 얼마나 빨리 쫓아갔냐가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지역구 분석할 때 좀 또 좀 예리하게 이제 좀 치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 양대 정당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예. 한 45%를 기준으로 해서 45% 음. 이상이면 45% 포함해서 대체로 자기가 받을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 영남과 호남은 빼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영남 TK 지역과 그다음에 호남 지역은 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 45%안 되고 한 35, 6% 된다. 이러면은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령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엉덩이를 탁 쳐주는 이 효과가 필요하거든. 그걸 우리가 할로 이펙트를 합니다. HAL로. 그러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는 빌 클린턴과 오바마가 있는 것처럼 예. 누군가 뒤에서 탁 쳐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은 쳐줄 생각이 없다.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쳐줄까요? 제가 쳐줄 수도 없고. 예, 장 변호사님은. 근데 일단 국민의힘이 추격하는 양상일 거고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고 예.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보수층이 이걸 보고 위기감을 느껴서 투표장으로 또 나올 수 있고 결집할 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예. 정치 변수는 정말 사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도 사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예.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추격세고 뭐 열세구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또 낙관할 수 있는 상황만도 아닌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배종찬 소장님이 TV조선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국민의힘의 마지막 승부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의견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이제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뭐 계속 본인이 정치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게 그 선거 끝나면 정치하겠다 이 말은 뭐 대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이게 반전 안 되고요. 반전 안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예. 불과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예. 불과 몇 주 전까지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상당히 업돼 있었고 그렇죠. 민주당이 위기였죠.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할까요? 한 게 뭐 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결국은 이종섭, 황상무인데 예. 따져보면 이게 제가 물어봐도 황상무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황상무가 누구냐 그러더라고. 그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황상무 점심 때 발은 전체 앞뒤 잘라버리고 예. 마치 황상무가 핵칼 들고 MBC 기자 테러할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로 가버렸잖아요. 이종섭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게 범죄자가 도망간 것처럼 뭐 도망간 것처럼 대사로 예. 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게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황상무, 이종섭의 이슈는 끝났어요. 이제는 뭐냐? 예. 바로 이제 그 양문석, 그다음에 그 박은정, 그다음에 공영훈, 예. 그다음에 김준혁 이게 다 이슈입니다. 아하. 어디 가도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 보수도요. 예. 황상무, 이종섭 때문에 이래 됐거든요. 그럼 이게 양문석이나 그다음에 김준혁 교수 이분들에게 그 정도 파괴력이 없을까요? 황상무 점심 먹을 때 기자 옛날 이야기 한번 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중도 국민을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민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민심은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 확연히 움직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어떤 당대표 출마 선언보다는 민주당의 악재가 예. 더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을 거라는. 명 때문에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몇 명입니까? 예, 자, 중도 민심을 생각하시는데 제 민심을 생각 안 하시네요. 싹둑 잘라버리고 적어도 저는 서정욱 변호사의 품격을 봤을 때 방송 예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핵칼퇴를 당한 기분이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뭐 이제 양문석 후보자, 예. 공영훈 후보자, 예. 또 조국혁신당의 예. 박은정 전 검사 논란되는 건 논란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죠. 주체적으로 발광체로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게 있다면 그걸 꺼내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당 내에서도 이른바 윤파 한파, 윤석열 대통령파, 한동훈 위원장파 나눠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뭐 총선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른바 샤이보스가 엉덩이는 들썩하지만 탁 쳐줘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끝나자마자
총선에 나가서 말 그대로 당은 내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주저하고 있던 샤이 보수나 이런 유권자층이 다 이러면서 나올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부여는 되지 않겠냐 이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판세에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꺼내놓는 아이디어는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부산으로 잠깐 가보면 우리 배 소장님도 낙동강 벨트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부산 수영구인데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보수표를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제 장해찬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를 안 받는 쪽이 민주당이 이중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가 됩니까? 선덕 변호사님 혹시 당 상황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세 분이 놓으면 그 어부지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세 분이 놓으면 민주당이.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하기 어려운 게 장해찬 이분이 그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이제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예. 근데 단일화를 해서 그냥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 공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일 없을 겁니다. 단일화는. 예.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제 장해찬 후보의 결단이 하나 남았겠죠. 끝까지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느냐, 아니면 이제 본인이 희생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도록 민주당 당선을 막는. 본인이 선당 후사하는 게 남았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당 후사냐, 뭐 장해찬의 선택만 남아 있다. 제가 보기에 단일화 국민의힘은 없다. 어렵다 봐요.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해찬 후보자의 선택만 남았다면 장해찬 후보자도 상당히 억울한 심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과 파장이 된 건 둘째치고, 그렇다면 이럴 때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해줬어야죠. 공천을 하는데 정연욱 언론인 출신입니다. 후보자를 공천하는 상황이 된다면 뭔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누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은 그토록 이제 장해찬 후보자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 그런 교통정리, 지금 도태우 후보자는 교통정리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거기도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지지율이 좀 잘 나오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고 당으로 아마 복귀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그러게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들하고는 예. 또 비교가 되겠죠. 저는 한 가지 예, 얘기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게 예,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유세를 갔는데요. 예, 예. 수영 그 장해찬 후보가 나온 곳에는 제외를 안 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줬다. 그렇죠. 정연욱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사이익은 장해찬 후보가 받는 거고 이런 행보는 참 뭐랄까요, 여러 해석을 낳기도 하지만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왜 또 교통정리를 안 하고 싶겠어요, 당으로서는. 예. 그런데 이게 잘 관철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경선에서 1등 했던 거 아닙니까? 장해찬 후보가. 예,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불복하면 나올 수 없는 건데 동일 지역구에 1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나오게 하는 그 입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반사이익을 어부지리로 얻는다? 그러면 장해찬 후보는 당으로의 복귀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실까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그 노래가 유행인가요? 찬송가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끝났죠. 예, 부활절이었어요. 예. 계란 뭐 다 먹었어요? 계란 네? 좀 줘봐요. 부활절 계란. 지금 빵을 먹고 있는데. 자,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최근에 여론에서 부활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론 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새롭게 부활해야 된다. 여론조사 전화도 받고 투표장에도만 나와야 된다. 근데 한동훈이 왜 내한테 온다면서 왜 안 오나? 섭섭하다. 노년동 가까운데 좀 오지. 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Just waiting. 예. 전직 대통령 나오셔서 이분도 만나요. 요즘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 높이고 있는 분이신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고요. 최근에 파란색 옷을 다시 찾느라 고생했어요. 저 연결 해볼까요? 예. 무가 울면 뭡니까? 무가 울면 무가 울면 뭐죠? 무뚝뚝. 아. 뭐 제가 내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정말 눈물이 흐른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뭐 배수장 뭐 원하는 눈치인데 다시 출마할까요? 네? 제, 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눈빛을요. 예. 몰라요. 내가 더 좋죠.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분도 지금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마 송영길입니다. 어디서 무슨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거 피톤 치드 냄새 아닙니까? 정말 내가 검사들만 생각하면 이 손에는 음료수 던져버리고 싶었어. 정말 어떻게 프로필 사진 한 장도 못 찍게 합니까? 정말 여론조사에도 소나무당을 아주 포함시켜주지 않는 사실에 정말 비통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제가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왜 안 넣었습니까? 제가 넣고 말고 소래 눈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소래 눈이군요. 소나무 음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파인 예. 트리, 파인 땡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자, 배추 한판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인스타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